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주말인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입술 한쪽이 살짝 내려가는 느낌. 반갑다는 마음보다 왠지 모를 피로감이 먼저 올라오는 그 느낌.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미룰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약속이 취소됐을 때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더 크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좀 무섭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빨간 숫자로 쌓여 있어요. 단체 대화방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요. 근데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뭔가 처리해야 할 일이 또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락이 반갑기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 예전에 나는 분명 달랐는데 20대엔 주말마다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잖아요. 사람 많은 곳이 활기차게 느껴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설레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활기가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북적이는 식당보다 조용한 집 소파가 더 좋아지고 오랜 친구와의 약속도 다음해로 미루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이상해진 건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딘가 망가진 걸까?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가? 아니면 그냥 지쳐서 그런 건가? 그 물음이 조용히 마음 한켠에 걸려있는 채로 하루를 보내고 잠들기 전에 또 한 번 나 왜 이러지? 를 되뇌어 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엔 그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은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성격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뇌과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고 똑똑한 변화예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사람이 귀찮아지는 게 어떻게 똑똑한 변화야? 맞아요.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찬찬히 풀어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게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요. 뇌과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심리학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살면서 나 요즘 왜 이러지? 라고 느껴본 분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상상해 보실게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유튜브도 끄고 게임도 종료하고 밝기도 최대한 낮춰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절전 모드로 전환하죠. 그런데 이게 폰이 고장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건 폰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영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사람 한 명을 만나는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의 맥락을 파악하고 내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분위기에 맞게 반응하는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꽤 고강도의 정신적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뇌가 사람 만나는 걸 점점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건 당신이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에너지를 이제 더 소중한 곳에 쓰고 싶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곳이냐고요? 그건 본론에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저한테 연락해온 사람의 답장을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 나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었는데 그게 너무 편해서 그 편함이 왠지 좀 찜찜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어떤 경우든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피로감, 그 혼자이고 싶다는 마음,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당신의 뇌가 당신에게 보내고 있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신호예요. 그 신호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도입부에서 배터리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스마트폰이 저전력 모드로 전환될 때 그건 고장이 아니라 가장 영리한 자기보호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세 가지 방향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심리학 용어가 나오더라도 걱정 마세요. 최대한 쉽게 우리 일상 언어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심리학의 인지적 구두쇠, Cognitive Misser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름이 좀 웃기죠? 구두쇠라니.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칭찬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효율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두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아주 알뜰한 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20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고 낯선 모임에 가도 크게 부담이 없었잖아요. 에너지가 넘쳤으니까요. 배터리가 90%, 100% 충전된 상태에서는 뭘 켜도 여유가 있어요. 유튜브도 틀고 게임도 하고 블루투스도 연결하고 뭘 해도 괜찮죠? 근데 살면서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게 되잖아요.
직장에서 눈치 보고 회의에서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집에 오면 가족 챙기고 주말엔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이걸 몇십 년을 반복하다 보면 뇌가 어느 순간 조용히 결정을 내려요. 이제 꼭 필요한 것만 남기자. 그게 바로 관계에서의 저전력 모드예요. 이 모드가 켜지면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참석하던 회식이 갑자기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단체 대화방에서 오가는 가벼운 농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냥 만나자는 약속 하나가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게 당신이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이제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관계에만 집중하려고 자동으로 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가요? 배터리가 10% 남았을 때 아무 앱이나 다 켜두면 어떻게 돼요? 정작 중요한 전화도 못 받고 꺼져버려요. 근데 저전력 모드로 전환하면 꼭 필요한 그 한 통화는 지킬 수 있잖아요. 당신의 뇌는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에너지를 쏟는 대신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 그 한 명, 두 명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약속이 취소됐을 때 안도감이 드는 그 마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충전 좀 하자 라고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관계의 질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넘겼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유독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무례한 사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더 피곤한 사람. 예전엔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겼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돼요. 단 1분도 같이 있기 싫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내가 속이 좁아진 건가?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소시오 이모셔널 셀렉티비티 티오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돼요. 하버드 의대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자연스럽게 강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0살 때는 정수기가 없었어요. 물이 좀 탁해도 그냥 마셨죠. 에너지가 넘치니까 불순물이 좀 섞여 있어도 몸이 그걸 다 걸러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내 안에 아주 촘촘한 정수기 필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필터는 나에게 나쁜 에너지를 주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무례하고 가볍게 대하는 사람, 이런 관계를 자동으로 걸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 만나면 왠지 기운이 빠져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직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직감이 아니에요. 뇌 안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편도체는 우리 감정과 위협 감지를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오랜 시간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편도체가 점점 정교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소모시킨다를 훨씬 빠르게, 훨씬 정확하게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을 보고 왠지 피하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건 당신이 까다로워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필터가 촘촘해진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심리학에는 플리징, 퍼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비위 맞추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친절한 것과는 달라요. 플리징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맞춰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하고 싶지 않은 술자리에 웃으며 나가신 적 있으시죠?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었는데 상대방 눈치 보여서 억지로 그래 나가자 하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 무례하게 대해도 분위기 깰까봐 그냥 웃어 넘기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참 뒤로 미뤄두면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오신 데엔 다 이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버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뇌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돼. 그게 바로 혼자가 편해지는 감각의 정체 중 하나예요.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자리가 버겁게 느껴지고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가 소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아분화, 셀프 디퍼렌시에이션라고 불러요. 내가 어디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내 감정과 남의 감정을 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남이 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 능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드디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오히려 그 감각을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그건 도망이 아니에요. 그건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은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당신의 뇌는 지금 저전력 모드로 전환되면서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것에만 쓰려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당신의 뇌 안에는 이제 정교한 필터가 생겨서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미리 감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평생 남을 위해 맞춰오던 당신이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당신이 이상해진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이야기를 결론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도입부에서 배터리 이야기를 했고 본론에서는 세 가지 진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저전력 모드, 정수기 필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 이 세 가지를 다 듣고 나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바랐던 게 그거였거든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왔던 그 무거운 질문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한 건가? 나 혹시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가? 그 질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앉았으면 하는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볼게요. 사람이 귀찮아지고 혼자가 편해지고 약속이 취소됐을 때 안도감이 드는 그 마음. 이게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두려워진 것도 아니고 어딘가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걸 감당해 오셨잖아요. 직장에서는 위아래 눈치를 다 보면서 집에서는 가족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껴안으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분위기 맞추고 웃어넘기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작 당신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뒤로 밀려났는지 그걸 아마 당신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먼저 왔죠? 내가 너무 게으른 건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만 이러는 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죄책감에 대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죄책감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랫동안 당신에게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잘 맞춰야 해, 더 베풀어야 해라고 말해온 주변의 목소리가 당신 안에 쌓인 거예요. 당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심리학에는 자발적 고독, voluntary solitud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독이라고 하면 왠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드시죠? 근데 자발적 고독은 달라요. 이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관계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 자발적 고독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훨씬 높고 오히려 대인관계의 질도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작 사람을 만날 때는 훨씬 더 충만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된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과 10%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진심 어린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다는 그 마음. 이제부터는 죄책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온전한 상태로 세상과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충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도 돼, 관계를 끊어도 괜찮아 라는 뜻으로 들리셨다면 그건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충전이 되려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해서 선택한 시간이어야 해요.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는 너무 지쳐서 그냥 무너진 상태로 혼자 있는 것과는 달라요. 만약 요즘 혼자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세상 전체가 귀찮게 느껴진다면 그건 충전이 아니라 방전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자발적 고독은 내가 충분히 괜찮은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그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1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거울 앞에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침대에 누운 채로도 괜찮아요.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많이 수고했어. 남들 챙기느라 정말 애썼어. 이제는 내가 너를 제일 먼저 챙겨줄게.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평생 남을 챙겨오셨으니까 정작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어색함 자체가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뒤로 미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한 번만 그 어색함을 견디면서 말해보세요. 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을 진짜로 받아들여요. 오늘 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가 내일 아침 당신이 거울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나만 이러는 건가 싶어서 혼자 조용히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 있어요.
퇴근하고 지쳐서 소파에 누운 채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이들 재우고 나서 혼자 조용히 이어폰 꽂고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말 아침에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혼자 커피 한 잔 들고 보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혼자가 편한 당신도, 약속이 취소돼서 안도한 당신도, 카톡 답장을 미루고 있는 당신도 다 괜찮아요. 그 마음들이 전부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아주 정직한 감각들이에요. 이제 그 감각을 믿어보세요. 당신의 등은 지금도 당신 편이에요.